저는 이거를 조금 어렸을 때 일찍 깨달았죠. 그 이후에 모든 걸 다 이 원리에 적용시키니까 뭐 투자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조금 남들보다 좀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100억이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많은 자기계발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목표 설정을 해서 이득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하면은 확실히 동기부여가 좀 많이 되니까. 근데 단순히 목표가 100억이라고 해서 100억을 벌 수 있는 건 진짜 절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책이 진짜 너무너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는 책인데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아토믹 헤빗이라는 책인데 제임스 클리어가 지은 책이거든요. 전 이분 진짜 천재인 것 같아요. 살면서 어렴풋이 깨달았던 거를 책에다가 진짜 다 녹여냈어요. 이거는 진짜 한 10번 이상 읽어야 될 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목표를 써보세요 이런 거 많이 시키거든요. 그럼 너무 많은 분들이 100억 뭐 1조, 뭐 500조 뭐 이렇게 금액을 쓰거든요. 목표를 씁니다. 근데 그럼 제가 물어봐요. 그럼 100억을 어떻게 벌 거예요? 부동산 투자 잘해서 벌 거예요. 그럼 부동산 투자 어떻게 잘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고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목표는 행동을 끌어내지 못합니다. 특히나 장기 목표는 더 그렇습니다. 차라리 단기 목표면 나를 좀 동기부여를 더 잘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 내가 현금 100억을 모으는 것이다 이런 것보다 차라리 일주일 안에 10만원의 추가 수익을 얻겠다 뭐 이런 게 훨씬 더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이런 게 있어야 내가 움직이거든요. 내 목표는 뭐 100억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 내일 내가 뭘 해야 될지 이런 게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책의 장점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랑 시스템이랑 이거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운동선수라고 칠게요. 마라톤 선수라고 할게요. 그러면 내 꿈은 뭐 올림픽 금메달이겠죠. 근데 올림픽 금메달 따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지만 모든 마라톤 하는 사람들, 모든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목표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게 목표인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목표는 다 똑같지만 누군가는 금메달을 따고 누군가는 금메달을 못 따게 되죠. 그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설정은 사실 그닥 중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목표를 설정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현금 10억을 모으는 게 목표다. 그럼 현금 10억을 딱 모으는 순간 뭐 기쁘겠죠. 현금 10억 모은 그 순간은 참 기쁘겠죠. 근데 그게 길어야 한 일주일짜리 기쁨일 거라고 생각해요. 뭐 정말 말도 안 되게 길어야 한 달. 근데 한 달까지 기쁜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고 보통 하루 이틀 기분 좋고 그냥 이렇네 하고 좀 현타가 세게 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목표가 없었다면 꾸준히 계속했을 사람이 목표를 달성했다는 이유로 좀 번아웃이 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현타가 좀 세게 와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는 게 좋은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스템을 잡고 행동을 하면 여러모로 이득이 많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173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루 1시간씩 주 7일 3년 동안 꾸준히 해봐라. 이러면 좀 성공할 수밖에 없다. 제가 여기에서 목표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냥 매일매일 꾸준히 하면 성공한다. 이게 훨씬 내가 행동하기도 좋고 좀 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매일 할 수 있고 꾸준히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마라톤 예를 들었으니까 마라톤 서브3를 예로 들게요. 마라톤을 달리는데 3시간 동안 완주하는 뭐 이런 목표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마라톤 서브3 하려면 뭐 몇 년 걸리나요? 누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기간은 사실 저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빈도 같아요. 빈도. 마라톤을 서브3 하려면 일주일에 몇 번 훈련해야 되나요? 얼마큼 훈련해야 되나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훈련을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그거를 만들 수 있나요? 이런 게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뭐 저는 지금 뭐 유튜브 많이 하니까 유튜브 구독자 뭐 100만을 만들고 싶다. 그럼 이게 얼마나 걸리나요?
이거는 정말 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어떻게 알아요? 얼마나 걸릴지. 어떻게 하냐에 달려있는 문제이니까. 그래서 저는 최적의 방법으로 빈도를 높이는 게 성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100점짜리 영상은 솔직히 못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장인 같은 그런 분들이 만드는 영상을 저는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런 분들이 뭐 1일 1편씩 업로드 한다고 치면은, 나는 80점짜리를 하루에 3개씩 뭐 요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한번 키워보자. 이런 게 시스템이죠. 전략이고,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1일 5편씩 한번 올려보자. 뭐 이렇게 양으로 승부를 하면 빈도를 늘리는 거잖아요. 빈도를 늘리는 것 자체가 내공을 키우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어보고 좀 수정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래서 양을 늘리는 거는 정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완성도를 높여서 질적으로 좋은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하나 올리기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편씩 올리는 건 상상도 못해요. 근데 애초에 양을 잡고 가면은 하다 보면은 질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이렇게 뭐 약간 다소 부정확한 정보, 오류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때가 인정합니다. 꽤 많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다 잡고 나서 방송을 해도 어차피 오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괜히 한 99점짜리 100점짜리 뭐 이런 식으로 올리려고 하면은 저는 아예 못 올릴 것 같아요. 제 성격상 뭐 제가 이렇게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좀 대충 하는 사람이거든요. 뭘 해도 그냥 대충 빨리빨리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런 것보다는 그냥 80점 정도 됐으면, 이쯤 됐으면 그냥 일단 올리고 누가 지적하면 그래요 죄송합니다 하고 수정하자. 저는 이런 전략으로 하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악플 달면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냥 이렇게 댓글 달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내가 부족한 거 뻔히 아는데 뭐 제가 당연히 부족하죠. 제가 완벽할 수도 없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나만 믿어 내가 최고 전문가 이런 얘기 한 적도 없잖아요. 그쵸? 뭐 저는 뭐 부동산 유튜버이긴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부동산 공부하고 부동산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취미가의 영역인 거죠. 근데 유튜브가 원래 그런 사람들 활동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전문가가 아니면 유튜브에서 떠들 수 없다. 전혀 이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뭐 방송입니까? 이거 뭐 KBS예요? 이게 틀린 거 이야기하면 뭐 뉴스 보도국에 난리가 나나요?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 개인 방송이고 그냥 저 혼자 떠드는 거니까 틀려도 되고 오류가 있어도 돼요. 근데 제 양심에 그렇지는 그런 것만 안 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제가 80점이라고 쓰긴 했지만 저 진짜 공부 많이 하고 정말 조사 많이 하고 이렇게 방송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저보다 조사 훨씬 많이 하시고 내공 많으신 분들 뭐 되게 많으신 거 저도 아는데, 저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공부 진짜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그러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랜 시간 공부해온 거를 짧게 전달하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저한테 이렇게 구독해주고 시청 뭐 해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께 뭐 특별히 피해를 드린다는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제가 뭐 완전히 현저히 틀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저도 나름 공부하고 나름 검증된 것들만 전달해드리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80점 정도로 하면은 이렇게 많은 거를 생산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1번인 것보다 2번인 게 향후에는 더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빈도와 양을 먼저 챙겨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많이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은 저절로 고수가 되는 마법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그래서 거지같이 대충 시작하세요. 저도 정말 거지같이 뭘 하든 정말 거지같이 대충 시작하거든요. 사람들이 다 놀래요. 벌써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시작하니까. 제가 뭐 할 거예요 하면 거의 바로 시작하거든요. 저는 그 시간을 뜸들이지 않습니다. 일단 대충 해보고 보정하면서 업데이트 해나가면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쯤 오면은 시작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세상에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바닥을 이렇게 기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 책에서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네, 제가 이 책 접어진 표시 보이시죠? 네, 접어놓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림인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 우리는 좀비로 하루 종일 대부분의 시간을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좀비 상태라고 말했지만 이거를 그러니까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성공하려면 이 디폴트 값을 높여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만약에 맨 처음 유튜브를 한다, 그러면 유튜브 할 때 뭐 한 10분짜리 영상만 찍는다고 해도 2-3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3편 같은 건 상상도 못해요. 불가능한 영역이죠. 처음에는 압도적인 리소스가 필요해요. 엄청 많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조금씩 편해지거든요. 그러면 한 10분짜리 영상 찍는다고 했을 때 1시간 정도만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지금의 저는 그래도 한 4년차 유튜버니까 4년 정도 되고 요즘에 거의 맨날 찍다시피 하니까 저는 그래도 1시간 영상 찍는데 1시간이면 그래도 한 3편 정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1시간 영상 찍는데 한두 시간 정도 준비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이 더 걸리는 것도 있겠지만, 뭐 경매 방송 같은 거는 솔직히 1시간 찍을 거면은 1시간 정도 준비하면 솔직히 충분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가장 쉬운 방송이 경매 방송이에요. 경매 방송은 또 너무 자주 하면 인기가 없으니까 뭐 띄엄띄엄 하고 있긴 한데, 어찌됐든 이쯤 되면은 이제 좀비 상태로 해도 충분히, 그러니까 매일매일 할 수 있게 좀 편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빈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빈도를 높이면 좀비 상태가 돼도 어느 정도 양질의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뭐 달리기를 하든, 여러분들이 뭐 본업에 무슨 일을 하든, 아니면 뭐 공부를 하든, 뭘 하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를 조금 어렸을 때 일찍 깨달았죠. 한 16살 정도에 깨닫게 됐거든요. 그 이후에 모든 걸 다 이 원리에 적용시키니까 뭐 운동도 그렇고, 뭐 독서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뭐 투자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조금 남들보다 좀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대신 시간이 많이 들죠. 시간이 정말 많이 들어요. 시간 투자를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목표하고 관련된 이야기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책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목표는 별로 쓸데없구나. 저는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표는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라. 이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라는 게 이루고 나면 허무주의만 갖다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보면 만약에 100억이 목표인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100억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기만 합니다. 100억을 벌 때까지 나는 열심히 살아야 돼. 100억을 벌 때까지 힘들어도 참아야 돼. 이런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는 이게 가장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나는 내가 솔직히 부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부러운 사람이 없다. 나는 제가 보통 때에는 와이프랑 점심 먹는 게 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같이 점심을 먹거든요. 그리고 저녁을 거의 한 주 5일 정도는 두 아이와 와이프와 온 가족이 같이 저녁을 먹거든요. 웬만한 제가 아는 부자들도 이렇게 점심때마다 와이프랑 이렇게 밥 먹고, 저녁 때마다 온 가족이 같이 밥 먹고, 매일 아침마다 두 아들과 달리기 하고 턱걸이 하고 운동을 하거든요. 저는 이것보다 더 부자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 재산은 달라지겠죠. 재산은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고 점진적으로 계속 우상향하겠죠. 하지만 재산이 크고 작은 거는 나의 행복과 영향이 솔직히 이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재산이 행복에 영향을 매우 밀접하게 끼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수입이 300만 원이야? 이런 저소득층에서는 월 수입 자체가 워낙 적다 보니까 100만 원만 더 벌어도 그게 행복에 거의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런 구간은 좀 많이 넘어온 것 같고, 월에 한 500만 원 이상 벌면은 솔직히 말해서 금액 자체가 그냥 기분이 좋을 뿐이지 삶을 좌지우지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힘들어도 참아야 돼 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참고 이겨내고 하면서, 이런 거 사실 다 기회비용이거든요. 이런 걸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100억을 버는 게 60세에 이루면, 그럼 60살까지 내 삶은 너무 퍽퍽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은. 물론 저도 그렇게 살던 때가 있었죠. 한 30대까지는, 30대 초반까지. 요때까지는 이렇게 살던 구간이 있었는데, 저 일 많이 합니다. 누구보다 많이 하고 있고, 늘 많이 하지만,
전 무슨 일을 하든 좀 즐겁게 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행복하게 일하고 있으니까. 내 목표는 100억을 버는 거야 하고 이 악물고 일하는 게 아니라 100억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될 수도 있는 거지 라는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표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 안에 저를 넣고 그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삶에 녹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억을 벌고 안 벌고 1000억을 벌고 안 벌고 이런 게 제 삶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삶에 중요한 건 제가 만약에 새로운 사업을 했을 때 이게 잘 될까? 이게 재밌을까? 이게 돈이 될까? 뭐 이런 걸 구상하고 제가 구상했던 게 그대로 됐을 때 그때 진짜 기쁨이 되게 크거든요. 저는 이런 게 삶의 낙인 거지 100억이라는 숫자가 이거 그냥 통장에 찍히는 숫자잖아요. 숫자. 재산은 어느 구간이 넘어가면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숫자에 너무 연연하고 사는 것 같아요. 100억이 있어야만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100억이 없어도 저처럼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찾아보면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이 없어서 내가 안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갖고 하지 마시고 시스템을 갖고 이 안에 좀 나름의 행복이 녹아져 있어야 돼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꾸준히 계속하면 무슨 일이든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시스템 안에 좀 빈도를 많이 넣어야겠죠. 내공 증진하고 싶은 거는 빈도를 많이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부동산을 진짜 잘하고 싶어 하면은 임장 다니는 빈도를 극도로 높여야 되겠죠. 하루에 2번 뭐 이렇게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서 난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고 싶어. 이건 욕심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1시간 공부하면서 서울대 가고 싶어. 이런 거랑 똑같아요. 부동산을 통해서 큰 돈을 벌고 싶으면 임장을 매일 다녀야 돼요. 최소한 주 5일 이상.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거는 그래 주 7일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못 가는 날 있으니까 하루에 2번씩 가고 2번 간다는 얘기는 여기도 임장하고 저쪽도 임장하고 진짜 좀 많이 봐야 돼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으로 큰 돈 벌고 싶으면 주식 종목 분석 계속하고 인사이트 계속 얻고 투자 많이 해보고 처음엔 많이 깨지겠지만 그게 기간이 또 길어지면 거기서 또 수익을 많이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사업을 잘하고 싶으면 역시 사업에 매진하는 시간이 좀 많아야겠죠. 하지만 이런 거 다 누리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 누리면서 충분히 돈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돈보다 일단 1차로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가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먼저 챙겨 놓고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챙겨 놓고 돈을 벌어도 시간이 충분합니다, 여러분. 건강 챙기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하루에 한 10분 정도 운동하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계단 10층까지 뛰어오르기 뭐 이런 거 한두 번만 해도 하루에 한 번씩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가족은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좀 힘들면 뭐 2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같이 자동차 타고 가면서 도란도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시간만 있어도 저는 충분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도 충분히 이런 부자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 악물고 목표만 보면서 달려가면 목표를 이뤘을 때 삶이 좀 허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챙기면서 이런 거 다 챙기면서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